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주식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가입하시려고 문의하는 분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좀 대충 보이는데,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는 저 주식 잘 배워서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저 물린 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도움 주시나요? 물린 주식 해결하려면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의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요즘이 좀 그런 때인데,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좌 전체적으로 좀 물린 주식이 많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현금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절을 하든 아니면 일부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좀 잘 나가는 주식들, 그런 걸로 수익을 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당장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왠지 내 주식이 좀 망한 것 같았을 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았을 때 손절을 해서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거는 장투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영역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손절을 잘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 어니스트님은 어떤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절을 했는지, 약간은 좀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의 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좀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이란 게 매매하면서 되게 중요한 기준점 같은 게 되죠. 그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손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내 매매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빼박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손절은 잘해야 된다. 이거에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식을 잘하려면은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신 거네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영상 진짜 오래 보셨거나 이렇게 그래도 몇 개 중요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어니스트는 손절 안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의미 없이 손절하지 말아라, 손절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손절에 대한 저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한번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손절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란 거를 꼭 인지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저는 손실금과 시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르치고 뭐 교육도 하고 이제 코칭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봤었을 때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었다든가 막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손절이란 게 손실금과 시간, 이 두 마리 토끼를 마치 잡아주는 것처럼, 손절하면은 나 손실금도 줄일 수 있고 시간값도 단축시킬 수 있어 라고 막연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 손절은, 손실금은 조금은 더 키워가는 거다, 대신에 시간값을 줄여주는 거다. 여기서 시간값이란 내가 매매에 할애하는 시간, 매매에 할애하는 시간도 이것도 느낌적으로 다 다르죠. 누군가는 매매 액션의 시간을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그래 한 종목 이거 답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종목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 다음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이 시간을 단축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매에서 매매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시간도 중요하게 느끼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의 답답한 마음을 좀 빨리 잘라내주고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시간값을 단축시켜준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손절이 시간값을 확실하게 단축시켜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값을 단축시키면서 손절하게 되면 손실금도 궁극적으로는 줄이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저는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매매를 했다가 뭐 마이너스 3% 이런 데서 손절을 딱 해. 그래,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거 지금 7,000원에서 3,500원 가면 마이너스 50% 될 거 차 봐라, 여기서 47% 이상을 세이브한 거니까 손실금 줄인 거지. 그리고 시간도 줄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손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무조건 맞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요 생각 흐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전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직은 깊게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마이너스 3% 손절이 이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형태의 매매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게 이어질 수 있고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왜 맨날 매매할 때마다 손절만을 하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 어쩌다 한번 하고 다른 때는 잘 맞춰서 수익 낸다, 이거는 어니스트 너가 몰라서 그러는 말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손절 잘한다면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요 사람들은 마이너스 3% 손절한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파동에서 그거를 자기가 그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요런 형태가 그나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손절을 잘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되겠죠. 손절을 잘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돌아보면은 이 마이너스 3%다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다 21선 손절이다 이 기준 원칙을 잘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손절 상황을 만들지 않는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손절을 잘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매매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3%냐 뭐 장대 음봉이냐 이런 거보다 본인이 세워둔 그 매매 기준에서 안 좋은 쪽으로 어긋나는 때를 손절 기준으로 세우고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손절을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까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서 머무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결국에는 손절이라는 상황이, 그래 이렇게 5번 매매해서 한 번 정도 손절한다? 잘한 거지, 잘한 거 알겠는데 이 한 번도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손절했지? 다른 4번은 잘했는데 이 한 번은 왜 한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손절이 뭐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뭐든 간에 나한테는 마이너스 손실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조차도 플러스로 바꿀 수는 있더라고요. 매매를 하면서 실전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당연히 단순 비교하게 되면 손실금은 뭐가 더 큰 걸까요? 마이너스 본 게 플러스보다는 손실금이 당연히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절은 무조건 손실금을 좀 높여가는, 인정하는 거다. 사람들 비교는 마이너스 3%랑 더 큰 마이너스를 비교하지만 마이너스 3%에서 설령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50을 지나서 이거 내가 플러스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가능하면 마이너스 3%랑 플러스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마이너스 3%가 손실금이 더 큰 게 맞잖아요. 저는 일단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은 손실금을 상대적으로 더 키우는 건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손절의 목적이 그냥 더 큰 마이너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면은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아갔고 고민 끝에 이게 된다는 거를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플러스를 위해서 시간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짜증이 나거나 원치 않는, 하기 싫은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선 이제 잘한 손절은, 제 기준에서 잘한 손절을, 이거를 명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서 선택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맞다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투자의 근본적인 최대 목적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플러스가 더 중요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중요해 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플러스를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야 나는 아직은 그 정도는 모르겠고 투자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 그래서 플러스 못 내고 마이너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원칙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균형점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손절을 해야 결과적으로 내가 최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물론 답은 없지만 본인 생각에 이 정도 한 손절 기준을 가지고 시간도 좀 적당히 커트하면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좀 최적화가 될 것 같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겠죠. 이게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 뭐 되게 빠른 매매를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이 예로 들었던 마이너스 3% 손절 이런 거를 두고서 단타를 계속 반복적으로 치는 거일 거고, 네. 누군가는 좀 적당히 여유 두고서 수익 매매를 하는 것일 거고,
누군가는 진짜 아예 이 손절 기준 자체 없이 그냥 무조건 플러스 내는 매매를 하는 것일 거고, 그 각자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게 가장 최적의 수익을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까지 들은 결과 어니스트님은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길어도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를 내는 쪽으로 그런 기준을 잡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수익 최적화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했지만 여기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것까지 시간을 들여서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이게 될까? 자, 이 손절의 기준점이 잡히면은 오케이, 인정했어. 그러면은 나는 시간을 좀 들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다음부터는 다른 형태의 나의 매매 원칙이나 시스템 안에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뭐냐? 이 한 종목에서 시간이 올라가는 거를 계좌 구성을 통해서 다른 종목에서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들이게 할 수 있게끔 꾸려 나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계좌에서의 수익은 그냥 꾸준히 나오면서 한 종목 정도 시간 더 들어가도 어차피 내가 5, 6종목 아니면 10종목 매매하는데 매일같이 10종목을 미친 매매를 할 수 있다?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근데 투자 자체는 어차피 꾸준히 오래 할 거잖아요. 1년 뒤에 투자 생활 끝! 이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100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될 건데, 그러면 시간은 어차피 투자한 내내 오랫동안 할 거다. 이거는 저한테는 약간 디폴트 값처럼 가장 기본 베이스. 어차피 투자 평생 할 건데 시간을 여기서 왜 이 종목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이 생각이 든 거고, 차라리 이거 시간 주고 플러스 내는 게 더 당연하지 않나? 수익이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생각을 하고 여기서 대신에 계좌에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요즘 같은 때에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계좌를 보면은 이미 이런 계좌가 된 상태에서 저 어떡하나요? 하게 되면 그때는 저도 보고서 손절을 권유하기도 해요. 자, 이런 손절은 좀 내몰린 상황에서의 손절이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안 좋은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손절을 내몰려서 하지 않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얘기기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따를 것이며 얼마나 이제 그 시간적 손해도 많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 설명을 들을 때 이 상황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거 마저도 수익을 낸다는 얘기지. 그쵸. 계속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쵸. 계속 이런 매매를 하면 그건 문제죠. 그거는 그냥 뭐 손절을 떠나서 그냥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냐, 이렇지 않은 모든 걸 잡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마이너스 3%대 손절하겠어라는 그 손절 기준을 세운 사람은 딱 그거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매매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뭐 단타를 치든 뭐 저점에 잡든 되게 제한적인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다른 좋은 상황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것들을 이것 때문에 놓칠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래서 단타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매매 기준이 굉장히 폭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가 되게 많은 거고 여러 상황에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거지. 그럼 이거마저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트폴리오라던가 뭐 계좌 구성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매매에서 나는 수익을 얼마나 내는 사람인가, 여기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칩니다. 마이너스 3%를 손절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3% 되면 손절해야 되니까 이거 손절 몇 번을 해보게 되면요, 플러스에서 수익 극대화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플러스 한 4% 갔었는데 여기서 더 욕심내다가 꺾여가지고 마이너스 3% 손절하는 경험, 이런 거 수익이었는데 손절하는 경험 한두 번 해보고 나면요, 이거 수익 극대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더 짧아지고 단타로 이렇게 획일화되고, 그러다가 더 짧아져서 스캘핑이 되고 스캘퍼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흘러간 스캘퍼들이 보통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올바른 수순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일정한 주식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손절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한마디로 오늘 얘기를 잘 이해하셨다면은 어니스트님은, 저는,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손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내 매매에 이 손절 기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손절은 빨리 하는 게 좋아, 손절은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동안에 아마 어니스트님이 고민하셨던 부분들, 매매에 녹여서 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로 설명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오늘 얘기를 잘 이해해 보시면은 손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힌트를 잡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른 유튜브 영상들 같이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 하잖아요.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훈련시켜 드리고 수익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도와드리는데, 그런 걸 할 때 오늘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손절에 대한 생각이 매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 투자클럽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이랑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고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